트레이닝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트레이닝이 뭔가 이제 트레이닝 교육이죠. 이렇게 많아요. 교육 정말 다양하죠. 여기다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교육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을 내가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느냐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교육은 그냥 오직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와 함께 할 때 이 조직 내에 안정적인 교육 시스템이 있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이것을 혼자서 구축 못한다면 내 상위, 내 상위 아니면 회사 단위로 크게 규모를 확대해가지고 이 교육에 대한 시스템들을 완전히 구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리크루팅이 돼도 이 교육에 대한 시스템이 없으면 결국 정착률 떨어지고 생산성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탈이 일어나요. 여기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조직이 몇 명인 것과 상관이 없어요. 교육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 혹시 1년에 대한 연간 교육 시스템이 있으세요? 내 조직 내에 1년에 대한 연간 교육 시스템과 로드맵이 있으세요? 아니면 반기가 있으세요? 분기는 있으신가요? 월은 있으세요? 주는 있으세요? 이런 어떤 월간에 대한 로드맵이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어야 돼요. 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일단은 형식은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교육을 시스템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을 뭐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이런 시스템들이 로드맵처럼 갖춰져 있어야 되고 차월별로 시간이 지나면 이 조직 내에서 내가 어떻게 교육이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스템을 분명하게 갖춰 놓으셔야 되고 이것을 이제 교육의 3원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신인이 들어왔을 때 또 경력이 들어왔을 때 구분해서 교육할 수 있는 커리큘럼들이 좀 있어야 돼요. 신인들은 보험에 대해서 처음이니까 완전히 접근하는 컨텐츠가 다릅니다. 경력은 어느 정도 그 보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이들이 들어왔을 때 바로 성과를 내고 정착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있는지 신인들 같은 경우는 보험이 처음이기 때문에 보험의 기초부터 보험이 뭔지에 대한 아주 이론적인 교육이나 컨텐츠가 있는지 이제 이런 구비를 해놓는 자체가 이제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리고 차월이 지나면 3차월부터 1년까지에 대한 차월별 교육은 있는지 또 지금은 오프라인 시장이 아니라 엔잡러나 이런 경단녀, 주부 이렇게 투잡, 쓰리잡, 포잡, 엔잡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내 그릇 안에 담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교육을 참석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온라인으로 시장을 전환할 수 있게 이 온라인 교육들도 구비가 돼 있으면 너무 좋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번 했던 강의들은 이 온라인을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 백업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관리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신인들이 새로 들어왔을 때 얼마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강의를 수강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온라인 교육이고 이제 조직이 커질수록 이제 관리자에 대한 양성 교육도 필요할 거고 또 한 번씩 이런 원데이 클래스나 테마 교육 또 SNS 마케팅과 같은 이런 집체 교육들도 필요한 거죠. 차월별로 이런 교육들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 문제. 일단은 체계적인 우리 조직만의 로드맵이 있어야만이 누군가 왔을 때 우리의 교육 시스템을 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게 없다면 회사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회사 게 없다면 내 거를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 만들어놔야 되고 교육의 3원칙은 총 이제 지식과 스킬과 멘탈로 이렇게 정리하는데 이게 이제 마인드맵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나의 어떤 문구를 도식화하면 이제 새끼를 치는 그 맵인데 한눈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그 화면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쪼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트레이닝이라는 교육 부분에 이제 지식 부분이 있어요. 지식과 스킬과 멘탈입니다. 이제 큰 틀이고 그러면 지식에는 12대 보장에서 사망부터 쭉 12대까지 나오죠. 상품 지식, 스킬 교육, 멘탈 교육. 그러면은 12대 보장에서 사망 보장으로 가면 사망 보장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이제 새끼를 까서 요렇게까지 총 7단계로 이렇게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로드맵과 커리큘럼들이 있어야 돼요.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조직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거고 또 여기서 뺄 건 빼고 추가할 것들은 추가해가지고 실제로 내 조직 내에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 부분은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리고요. 세 번째 이제 매니지먼트 부분 한번 볼게요. 이제 매니지먼트가 뭔가 이제 매니지먼트가 좀 양이 많아요. 그래서 트레이닝과 매니지먼트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트레이닝은 교수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앉혀놓고 1대1과 다 매니지먼트예요. 그죠? 그 트레이닝이라는 건 정말 일방적인 교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수법적인 이런 교육이에요. 이런 교육. 근데 매니지먼트는 좀 다릅니다. 매니지먼트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그 심도 있게 다룰 건데 매니지먼트의 그 뜻이 관리하다, 경영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직에 적용을 해보니까 관리한다? 도대체 뭘 관리하는 걸까? 경영한다? 도대체 뭘 경영하는 걸까? 이게 개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정리해봤어요. 어디 책에서 안 나오니까 찾지 마세요. 형식과 방법의 고민이다. 매니지먼트는 이거예요. 형식이라는 거는 뭘 할 것인가? what이고요. 방법이라는 건 how to예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매니지먼트는 격식을 갖춘 행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앞에 뭐가 써있냐? 약속된 행사라고 써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매니지먼트를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오늘 했던 방법과 다음 주에 하는 방법이 달라. 또 오늘 했던 취지와 다음 주에 했던 취지가 달라. 또 갑자기 어떤 행사가 생겨. 갑자기 미팅이 생기고 안 하던 것들이 막 불쑥불쑥 튀어나와. 그러면 당연히 참여율도 저조하고 그거에 대한 취지와 명분도 모르는 채로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고 또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준비하는 준비자 입장에서도 준비를 잘 안 해오는 이런 악효과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지먼트라는 건 일단은 격을 갖춰야 돼요. 격을 갖춘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격이냐, 형식과 방법에 대한 고민은 이런 것들이에요. 총 제가 10가지로 정리했거든요. 이거 PTP 드릴 테니까 한번 내 조직에서 어떤 격식을 갖추고 어떤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지정 미팅 하세요. 일주일 중에 한 번이라도 미팅 하세요. 지정 미팅은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이런 개념이나 격이 안 갖춰져 있다고요. 지정 미팅의 행사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뭘 해야 하나요? 지정 미팅 때는. 이게 격이라는 거예요. 이 격을 갖춰야 돼, 격을. 평소 안 하다가 갑자기 이번 주에 주간 미팅 할게요. 약속되지 않은 행사죠. 이거는 격이 아닌 거예요. 약속된 행사. 어떻게? 트레이닝과 똑같습니다. 1년치 행사가 나와 있어요. 반기별 행사가 나와 있나요? 분기별 행사가 나와 있어요. 월간 행사가 나와 있나요? 주간 루틴 있게 반복되는 행사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한 끗 차이지만 조직에 정말 큰 성과를 좌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과가 뭘 것 같아요? 생산성? 보험료? 아니에요. 조직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요. 이런 격이 없는 곳에 계시는 설계사들이 나가서 다 조직 욕합니다. 우리 조직은 아무것도 안 해. 하는 게 없어. 해주는 게 없어. 이런 욕은 다 격이 없는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약속된 격식이 없기 때문에. 가끔 여러분들이 가끔 약속되지 않는 행사를 자주 한다고 해도 이분들은 나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격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리더들이 고민해야 될 거는 격을 갖추는 게 중요해요. 격을 갖춰서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죠? How to, 방법을 고민해야 돼요. 자, 지정 미팅을 한다면 격식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내가 화이트보드 미팅을 할 건지 아니면은 종이를 출력해서 미팅을 할 건지 아니면은 PPT로 프레젠테이션 할 건지 방법이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정 미팅 하죠. 설계사 미팅은 주간, 월간, 일일 수시 미팅이 있고요. C플랜 미팅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지 않을 거예요. C플랜 미팅이 있어요. 또 활동관리라는 미팅이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다룰 거예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10일 동안 가동이 안 되신 분들에 대한 조기가동 미달성 관리 미팅. 자, 이런 것도 격이 갖춰져 있으면 10일이 지나서 미팅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격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10일까지 가동이 되지 않은 사람들과 미팅한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준비한다고 해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자리 자체가. 그렇죠? 오히려 그 사람들 자체가 모이는 곳이 분위기가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격을 갖추라고요. 1년에 격식된 행사죠. 그리고 뭐 근태관리 미팅이 있을 수 있겠죠. 3개월 미가동에 대한 최저법적자 미팅도 있을 수 있어요. 자, ELC, 고객 개인정보 같은 거, 이 클린데이 열어가지고 한 번씩 미팅 하셔서 책상이나 서랍 같은 거 정리하는 이런 미팅. 그리고 철회나 이해응당 실효 해지 계약 관리 이런 미팅. 갑자기 하면 이상합니다. 갑자기 안 하다가 유지율이 떨어지니까 야, 우리 조직 유지율이 왜 이 모양이야? 야, 90% 미만 다 모여. 이런 미팅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아니면 해보셨나요? 이런 미팅 가면 불편하죠? 안 가보셨구나. 저는 원수사에서 가봤어요. 이런 미팅. 네, 원수사 이런 미팅 많이 하거든요. 되게 불편합니다. 되게 불편해요. 근데 이런 미팅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계약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해요. 이런 미팅이. 그래서 이런 미팅을 격을 갖춰야 돼요. 격이 없이 내 감정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감정적으로 지도하기 시작하면 뭐 분위기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격을 갖춰서 이런 미팅도 해야 되고요. 당연히 리스크 관리 수시로 해야 되면서 그룹별 미팅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만 따로 모아서 한다든지 뭐 W를 진행하는 사람들끼리 따로 모여서 식사나 뭐 카페에서 미팅을 한다든지 3차원 미만들만 모여서 고충을 듣는 어떤 간담회를 진행해 본다든지 이런 거 되게 유익합니다. 뭔가 그러니까 지점의 행사들이 이 매니지먼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루틴 있게 반복적으로 계획적으로. 네. 그리고 선임 미팅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3년차 이상 5년차 이상 선임들만 모여서 따로 또 식사하는 미팅 이런 것들 주최해주면 너무 좋아해요. 거기 가서 또 리더분이 간담회 하는 거예요. 우리 조직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어떤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어떤 것들이 있으면 도움이 좀 될까? 이렇게 선임들을 우대해주면서 미팅을 하는 거죠. 정말 좋습니다. 또 3차원 미만들 불러다가 선임 한 명 모셔와가지고
그 미팅에 또 주최를 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매니지먼트라는 거는 격을 갖춘 행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게 있는 조직과 없는 조직은 정말 차이가 커요. 그 아웃풋에 대한 차이가 크다라는 거죠. 주간 미팅 이렇게 한번 좀 볼게요. 어떤 형식과 어떤 방법으로 진행했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 조직은 어떤 형식과 어떤 방법을 갖추고 있지? 주간 미팅은 언제 하세요? 매주 몇 요일 날 진행하지? 월, 화, 수, 목, 금. 아마 다 다를 것 같아요. 저는 뭐 원수사에서 꾸준히 월요일에 하는 습관이 들어서 저희는 월목에 합니다. 월목에. 물론 지사가 38개라 다 다르게 운영하고 있죠. 하지만 제가 있는 곳에서는 월목마다 월요 미팅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냐? PPT에 행사 순서들이 다 나와 있고요. 뒤에 주간 미팅을 진행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식들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철저하게 준비했는가? 되게 중요한데, 혹시 미팅을 얼마나 준비하세요? 그걸 좀 생각하려면 미팅 하기 위한 자료들을 준비하는데 몇 시간 정도 쓰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주간 미팅 자료 몇 분 만에 만드세요? 주간 미팅 자료 나는 직접 만들고 있다. 죄송합니다. 혹시 주간 미팅 자료가 있으신가요? PPT로? 있으신 분 손 한 번만요. 아, 많이 없으시구나. 우리 주간 미팅 자료를 서로 공유해 볼까요? 여기 계신 분들끼리. 어때요? 뭐 보안인가요? 서로 공유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도 공유해 드릴게요. 주간 미팅은 철저하게 격을 갖추려면 자료가 중요해요. 자료가. 자료가 갖춰져 있어야죠. 미팅은 얼마나 준비하냐? 보통 2시간 정도 시간 쓰세요? 저는 이제 월간 미팅을 저는 하거든요. 저는 이제 전국에 이제 조직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줌으로 해요. 전국에 다 모일 수 없으니까 지점장님들, 본부장님들 모시고 줌으로 준비하는데 보통 저는 반나절 준비해요. PPT 준비만 반나절 한다고요. 지금 저도 6시간 이상을 써요. PPT 준비하는데. 제 PPT는 보통 월간 미팅 할 때 80장 정도 합니다. 80장 정도. 네. 이렇게 준비하세요. 철저히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철저히. 왜냐면 미팅 준비 안 하면요. 미팅 할 때 참석하신 분들이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아요. 얘가 지금 지난주 거 가지고 한 번 더 우려먹고 있는지 아니면 철저하게 준비하고 고민하고 생각해서 왔는지 안다고요. 듣는 사람은 알아요. 준비하셔야 돼요. 철저한 고민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조직원 7명인데 2명 참석했어요. 미팅 진행해야 되나요? 진행해야 된다. 이거는 안 해야 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진행해야죠. 왜냐면 되게 중요한데 이 2명이 미팅 진행 안 하면 다음 주에 안 옵니다. 이제. 네. 1명이든 2명이든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 미팅은 오는 사람을 위한 행사지 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행사가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근태 관리 어떻게 하세요? 저희가 이제 조직이 많으니까 사실 근태 뭐 다 신경 못 씁니다. 근데 근태 어떻게 관리하세요? 혹시 근태 안 하면 막 3개월 막 해촉시켜버리고 퇴사시키고 막 출근 안 하면 지금 자리 빼버리고 내용 증명 날리시고 혹시 이러세요? 저는 이걸 이제 원수사에서 저는 배웠죠. 근데 정말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우리는 이제 자영업이에요. 자영업.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영업이 사업 아니에요. 사업은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절대 이렇게 안 해요. 사업하는 사람들 절대 이렇게 안 해요. 자영업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영업은 이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근태를 독려시키는 거지. 여러분들 근태 안 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들의 코드를 해촉시키고 말촉시키고 협박하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분들 월급 주는 거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분들 생계 책임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런 문화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출근하고 쉽게, 나와서 배울 거 있게, 나와서 1시간 정도 지점 미팅 할 때 들을 게 있게, 배울 게 있게, 뭐 하나라도 동기부여를 받아가도록 이런 행사들을 루틴 있게 만들어주고 월화수목금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출근하고 싶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요. 협박하지 마시고. 원수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출근하면 출근 시상 주더라고요. 뭐 한 달 동안 막 출근하면 막 금을 준다고 하는 것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것도 재밌죠. 하세요. 이게 벌점제로 가는 게 아니라 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상으로. 동기부여. 그래서 출근하게 만들어줘요. 왜냐면 출근해야 일이 된다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근을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달라는 거고 주간 미팅에서 빠지지 말아야 할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단 한 주간 우리는 세일즈 조직이기 때문에 한 주간 시상을 해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주간 미팅에서 시상이 없다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조직이 안 하면 그 상위 조직이 안 한다면 내가 하셔야 돼요. 3명이어도 하셔야 됩니다. 5명이어도 하셔야 되고 10명, 30명 무조건 해야죠. 시상은 그냥 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상한 사람들의 사례 공유들이 꼭 있어야 돼요.
이걸 루틴 있게 반복한다면 늘 자기가 수상자인지 알면 수상 스피치를 전날 다 준비해 옵니다. 그래서 수상 사례들을 듣고 그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 동기부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주간 시상 준비해 줘야 되죠. 그리고 주간 전략 발표를 관리자가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관리자가 안 할 거면 선임 아니면 누군가를 지목해서 조직 내에서 상품 이슈나 컨셉 등을 주마다 발표를 해주셔야 돼. 그래야 이 조직의 행사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뭐 하나 가져가야 되니까. 그리고 상위 관리자가 혹시 여러분이라면 저는 이런 메시지 준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클로징 메시지를 유튜브 틀어주지 마시고 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내 이야기. 유튜브 말고. 물론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제 이야기 많이 듣다 보면 별로 이제 동기부여가 안 돼. 같은 조직 내에서는 너무 이제 많이 들으면 이제 별로 감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선수를 교체해 주세요. 선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 틀어주지 마시고 클로징 멘트는 반드시 그 주에 또 그 달에 중요한 이슈나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시지들을 반드시 철저히 준비해서 미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주간 미팅이 중요한 것만큼 월간 킥오프 미팅도 되게 중요하죠. 혹시 킥오프 미팅도 하세요? 네. 혹시 하시는 조직만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아, 많이 없다. 왜 월간 킥오프 안 하시죠? 이거 되게 중요한데. 네, 월간 킥오프는 좀 때를 써서라도 그 전원 좀 참석할 수 있게 했었어요. 네, 왜냐면 월간 킥오프는 되게 중요해요. 한 달의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되고, 킥오프 때는 주간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게 해야 되죠. 월간 시상 해야겠죠. 보험료 건수 뭐 이런 것들 조직 내에서 하고 있는 것들로 월간 시상 해야 되고, 주간 전략 발표했으면 이제 월간 새롭게 발표된 시상이나 시책들 발표해줘야죠. 그 자리에 참석해야만 들을 수 있도록 월간 시책이나 프로모션들을 발표해줘야죠. 회사 것도 발표해주시고 우리 조직 내부 것도 발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참석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것만 있나요? 월간 보험사별 소식지 분석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너무 소식지가 많잖아요. 그것들을 다 통합해서 이 달의 영업 전략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못하시면 요즘 타사에서 월간 전략 많이 하거든요. 그런 강의들을 이제 줌에서 같이 조직원들이 참석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행사들을 놓치지 말고 월간 전략들은 각자 자기가 노트북 켜고 핸드폰 켜고 개인적으로 듣게 하지 마시고, 조직이 너무 큰 게 아니라면 다 같이 세미나실에 모여가지고 빔으로 켜고 듣는 게 좋습니다. 월간 루틴 있게 하시는 게 좋아요. 당연히 이 또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발표하셔야 되고, 매니지먼트에서 더 중요한 것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주간 미팅과 월간 미팅 했잖아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미팅들은 이제 그 내용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C플랜 미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C플랜 미팅.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 매니지먼트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두 가지예요. C플랜 미팅과 활동관리 미팅. 혹시 이걸 구분할 줄 아세요? C플랜 미팅 해보셨어요? C플랜은 스케줄러 가지고 미팅하는 거예요. 스케줄러 가지고. C플랜이잖아요. 플랜을 C타다. 그러니까 비어있는 스케줄러에 스케줄을 채워 넣는 게 C플랜입니다. 네? 이 용어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C플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스케줄러 있으시죠? 있죠? 없으시면 이 양식 드릴게요. 이걸 가지고 만드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의 그 팀용 또 지점용 C플랜이 있다면 그걸 쓰셔도 되고, 또 개인 스케줄러 쓰셔도 돼요. 양식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 C플랜은 언제 하는 거죠? 스케줄을 이렇게 적는 것들을 언제 하는 게 좋아요? 저희는 금요일 날 많이 합니다. 그렇죠. 매주 금요일 좋아요. 왜냐면 그 주를 시작하는 때보다는 그 주를 마감하는 때 다음 주 걸 하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목요일 날 했어요. 목요일 날 다음 주 C플랜을 하는 거예요. 하루 전주에. 그렇죠? 자, 누구에게 하는 게 좋죠? 그냥 조직원들 다 하면 되나요? 싫어하겠죠. 누구에게 하는 게 좋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직 내에서 누구한테 이걸 하면 좋겠다. 누구한테 하면 이거 싫어하겠네? 연차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년 미만, 2년 미만. 이렇게 연차에 따라서. 다 하실 필요 없어요.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게 바로 C플랜 미팅입니다. 다음 주 활동 일정에 대한 관심인 거예요. 이 미팅의 목적은 다음 주 일정에 대한 계획입니다. 아시겠죠? C플랜은. 그리고 내가 주도해서는 안 돼요. 나는 듣는 거예요. 코칭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도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죠. 홍길동 팀장님, 다음 주 일정에 대한 리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매주 금요일 날 모여서 한 명씩 미팅하는 거예요. 한 명씩. 다음 주 일정에 대해서 이 C플랜에 적혀 있겠죠. 안 적혀 있을 수도 있겠죠. 이 안 적혀 있는 것들을 미리 확인하기 위해서 C플랜 미팅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홍길동 팀장님이랑 C플랜 미팅을 했는데 다음 주 일정이 하나도 없네요. 자, 우리
대표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음 주 일정이 음. 없을 때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제정신이야? 미쳤어? 이렇게 하실 거예요? 다음 주 일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정 이게 다야? 이렇게 하실 거냐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이렇게 하실 거면 그냥 하지 마세요, 이 미팅. 이 미팅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다음 주 일정에 대한 관심. 관심. 내가 너의 일정에 관심을 갖고 있어.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한 미팅인 거예요. 그러면 일정을 딱 봤는데, 어머, 미팅이 다음 주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얘기 해 주실 것 같아요? 하나도 없으면 하나도 없으면. 당할 것 같긴 한데 당할 것 같죠? 일단 물어보지 않을까요? 다음 주 일정이 지금 안 잡혀있는데 혹시 이번 주에 많이 바빴어?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다음 주 일정이 아직 안 잡혀있는데 아직 준비를 못했구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보다 더 중요한 거. 다음 주 스케줄이 없는 거에 대한 액션 플랜을 설정해 줄 줄 알아야 돼요. 보통 이런 과정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들이냐? 이런 거죠. 자, C 플랜 안 했어요? 지나가다 딱 만납니다. 계약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계약했어? 이런 질문 들으면 기분 좋으세요? 기분 좋으세요? 계약했어? 이거는 C 플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저와 미팅이 안 돼 있죠. 관리자가 사실은 매니저잖아요. 관리자 매니저잖아요. 매니저가 지금 내 팀원 스케줄을 하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계약했어?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질문 여긴 없으시죠? 저희 조직에도 없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죠. 어젯밤 늦게까지 준비했던 연금 자료 어땠어? 고객님 반응 괜찮았지? 이거는 C 플랜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질문이 달라지는 거예요. C 플랜을 했다면 이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네,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이 C 플랜을 보고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 날 청주에서 미팅이 있네? 그럼 연락하는 거예요. 그렇죠? 청주 미팅 잘 됐어? 이렇게. 이게 C 플랜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입니다. 네, 이런 거죠. 또 습관적으로 많이 하는 질문. 어디야? 혹시 내 상위 관리자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 기분 좋으세요? 여러분들도 혹시 습관적으로 어디야? 이런 거 많이 물어보지 않으세요? 그냥 정말 별뜻 없는 관심인 것 같은데 듣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의 감시를 받는다 생각해요. 감시받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C 플랜이 전혀 안 된 거죠. C 플랜이 돼 있다면 어디야? 라고 물어보지 않겠죠. 일정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청주 가느라 고생했지 상담은 어땠어?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이 어딘지 다 얘기합니다. 어딘지 다 얘기해요. 특히나 제가 매니저할 때 제일 많이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여러분들이 도사잖아요. 거짓말 치면 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 막 거짓말 치면 다 느낌 오지 않아요? 얘가 지금 거짓말 치고 있는지 진짜인지 다 알잖아요. 제가 매니저 때 제일 많이 했던 실수가 거짓말을 알아채지 마세요. 거짓말을 속아주세요. 속아주시라고요. 거짓말을 막 끄집어내가지고 막 삼자 대면하면서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막 대면 조사하고 여러분들 좀 찌질해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긋지긋해요. 설계사들이. 그냥 속아주세요. 여러분들 다 알고 그냥 속아주라고요. 이게 이제 C 플랜이 됐냐 안 됐느냐의 이제 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 플랜이 돼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정 리뷰에 대한 나의 생각을 공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C 플랜이 안 돼 있다고 해서 질책, 질타, 주도 이런 거 절대 하시지 말고 막말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주도하지 말고 스스로 얘기하게 하고 스스로 얘기한다는 건 질문을 잘 던져야 되죠. 다음 주 일정에 대한 리뷰를 부탁했을 때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주 일정이 이렇게 있는데 뭐 이런 이유로 잡지 못했고 이거는 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잡혀 있는데 수요일이 딱 비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역질문할 수 있는 거죠. 화요일, 목요일은 일정이 이렇게 잡혀 있고 현재 수요일은 없는데 그래 이 길동이 너의 이번 달 급여 목표가 1,000만 원이면 수요일 일정도 잡아보면 좋을 것 같다. 근데 혹시 수요일 일정을 잡는데 무리가 있니? 이렇게 물어보죠. 그리고 무리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얘기한단 말이죠. 수요일 날 도저히 일정 잡을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본인이 얘기해요. 그럴 때 우리 매니저가 우리 관리자가 해줄 수 있는 거. 그래. 그러면은 내가 TV를 가져와서 수요일 날 콜할 수 있는 명단들을 줄 테니 그럼 이번 주에 콜을 해서 수요일에 일정을 잡아봐. 이게 C 플랜이죠. 이렇게 해서 비어있는 공간들을 채워넣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이런 관리 받아보셨어요? 나는 우리 매니저로부터 이런 관리 받아봤다. 없어요? 저도 못 받아봤어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지금 상위 관리자라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케어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 중간 관리자들이 이런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게 알려주셔야 돼요. 이게 바로 C 플랜 미팅. 이거 이런 말 하지 않기요.
야, 가동 언제 할래? 지나가다가도 툭 던지지 않게요. 이런 말. 진짜. 이런 말 하지 않깁니다. 너무 싫지 않아요? 하지 말게요. 이런 말. 야, 가동 언제 할래? 이거 C플랜 안 된 거죠. C플랜은 안 된 거예요. 네. 자, 두 번째가 활동관리 미팅. 똑같아요. 언제 하는 게 좋죠? C플랜은 전주에 하는 거잖아요. 그럼 활동관리는요? 당일 그 주에 하는 게 좋습니다. 당일 그 주에. 월화수목금 언제든 괜찮아요. 그 주에 C플랜과 활동관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활동관리는 뭐죠? 지나온 활동에 대한 리뷰예요. C플랜은 앞으로 도래할 활동에 대한 것들을 미리 리뷰하는 거죠. 그래서 프리리뷰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활동관리는요. 활동한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라고 보시면 돼요. 피드백. 이런 거 보통 미팅 다 끝나고 사무실 귀점하면 매니저들이 앉혀놓고 1대1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월화수목금 언제든 좋아요. 사무실에 있다면 가서 야, 가동 언제 할래?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사무실에 계시면 함께 활동관리 미팅을 해보라는 거예요. 활동관리 미팅 누구한테 하는 게 좋아요? 이것도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한테 하면 역효과 나요. 그러니까 신인들한테 하는 거예요. 신인들. 관리받고 있다는 느낌 들도록. 그래서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패스하는 게 좋고요. C플랜에 대한 활동에 대한 관리 미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똑같아요. 주도하지 말고 스스로 말하게. 이런 거죠. 홍길동 팀장님, 어제 만난,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이라면 어제 화요일에 만난 땡땡땡님은 어떠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제 그 만난 거에 대한 내용들이 C플랜에 적혀 있겠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계약을 왜 못했는지 그냥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계약을 못했어. 근데 이제 설계사가 그 고객님에 대한 욕을 막 하는 거야. 아, 이게 고객님이 이렇게 해서 계약을 못했어요. 보통 이런 핑계들 많이 대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관리자들이 보통 이런 피드백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같이 막 고객 욕을 해요. 그게 이제 마치 설계사를 위한 거인 줄 알고 막 그냥 고객을 나쁜 놈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같이 공감대 형성하는 데 더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욕한다고 뭐가 달라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사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드백을 줄 수 있어야 돼요. 활동에 대한 피드백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C플랜이 나왔다. 그러면은 피드백 해보셨어요? 내 설계사가 AP 다녀왔대요. 내 설계사가 PC 다녀왔대요. 내 설계사 PT 다녀왔대요. 내 설계사가 초회면담 갔다 왔대요. 갔다 와서 혹시 리뷰 해보셨어요? 리뷰 어떻게 해요? 리뷰는 철저하게 세일즈 프로세스 7단계에 맞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관리자들, 리더들, 매니저들이 리뷰를 안 받아보니까 리뷰를 하실 줄 잘 모르세요. 리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일즈 프로세스 7단계에 맞게 하는 겁니다. 세일즈 프로세스 7단계 다 아시죠? 프로스펙팅, 그쵸? 고객을 발굴하는 단계. 그 다음이 뭐죠? TA, 발굴한 DB를 전화하는 단계예요. 그 다음이 뭐죠? 초회면담, AP죠. 초회면담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PT 하겠죠. 그리고 클로징이에요. 이게 5단계입니다. 클로징이 끝나면 뭐 하죠? 증권 전달하고 소개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7단계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PC 일정이었어요. 프레젠테이션과 클로징이 같이 잡혀있는 고객님의 일정이 화요일날 잡혀있던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제가 리뷰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리뷰? 일단 어제 만난 홍길동님 미팅은 어떠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쭉 설명하겠잖아요. 근데 계약이 안 됐네? 계약이 안 됐어. 보통 어떻게 리뷰해 주세요? 그냥 고객님만 막 욕하고 끝나요? 자, 그래서 이 단계가 중요하다는 건데 이 단계별로 리뷰를 하는 겁니다. TA부터 한번 해볼게요.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씩 점검해 보는 거예요. 세일즈 프로세스에 맞게. 자, 일단 이 고객님은 TA가 잘못됐네. 왜 TA가 잘못됐나 봤더니 TA의 목적은 뭐죠? 약속 잡는 거예요. 우리가 전화로 클로징 안 하잖아요. TA의 목적은 약속 잡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입이 이런 실수를 한 거예요. 약속에 대한 목적을 밝히지 않고 만나니까 만나서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만 하다가 결국은 PTR 자료를 못 꺼냈네. 어디서 잘못됐어요? 고객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 지금 고객이 거절을 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고객이 거절을 했다면 거절 사유를 가지고 거절 처리에 대한 멘트를 교육시키면 돼요. 클로징 부분에서. 그런데 원인을 파악했더니 TA에서 잘못됐더라. 이걸 누가 분석해줘요? 우리가. 이걸 분석하려면 설계사가 얘기를 해야 돼요. 왜 계약이 안 됐는지. 그걸 듣고 프로세스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리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TA에서 잘못됐구나. 아니야. PC가 안 됐는데 어디서 잘못됐나 봤더니 TA는 잘했어요. 알고 봤더니 PT를 잘못한 게 아니라 AP 초회면담에서 잘못된 거야. 뭐가 잘못됐냐면 나는 보험료를 50만 원짜리를 짜갔어. 근데 AP 때 팩트 파인딩이 잘못된 거죠. 이 고객의 현금 흐름은 15만 원이 최대야.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이 15만 원이 최대라고. 근데 클로징을 50만 원짜리 연금을 짜간 거야.
실패하겠죠. 그러면 어디서 잘못된 거예요? AP. AP에서 뭐가 잘못된 거죠? 팩트 파인딩이 잘못됐잖아. 고객의 정보를 잘못 파악한 거예요. 잉여 자금, 현금 흐름이 얼마 있는지를 잘못 파악한 거잖아요. 그래서 클로징 때 50을 제안했더니 거절된 거예요. 고객이 숨어버린 거야. 나 50만 원 할 수 없는데. AP에서 잘못됐죠. 자, 또 클로징에서 잘못됐어요. 엄마와 상의할게. 남편과 상의할게. 아빠와 상의할게. 뭐 배우자와 상의할게. 이런 거절 처리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거절 처리를 못했다든지 아니면은 적절한 타이밍에 청약서를 꺼내야 되는데 꺼내는 타이밍을 놓쳤다든지 아니면 PT를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내 제안서가 잘못됐다든지 이걸 세일즈 프로세스에 맞게 분석해서 리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재방문이 일어납니다. 이걸 안 해주면 재방문이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거절이 됐기 때문에 자신감이 다 잃었고 안 된다라는 생각. 그래서 활동관리 미팅이 필요한 거예요. 1년 미만에게는 이 C플랜 미팅과 활동관리 미팅만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도 정말 조직원들에게 엄청난 로열티를 쌓을 수 있어요. 안 해보셨으면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계사와 관리자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죠? 물론 비즈니스 관계 맞죠? 너무 근데 좀 삭막하지 않아요? 비즈니스 관계. 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가족 관계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동의 안 하실 거라고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흘려 들으세요. 가족 관계라는 건 뭔가 봤더니 식구죠, 식구. 근데 식구의 뜻이 뭔지 알아요? 식구의 뜻은 밥을 같이 나누어 먹는 사람, 그리고 밥 걱정을 하여 주는 사람이라고 해요. 관리자한테 설계사는 저는 식구였으면 좋겠어요. 식구. 저도 입에 밴 습관이 있어요. 밥 먹었어? 누구를 만나든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설계사든 지점장이든 본부장이든. 저는 밥 걱정을 해줘요. 진짜로. 저는 밥을 안 먹어도 만나면 밥 걱정을 해준단 말이죠. 근데 관리자들은 그냥 첫인사가 밥 걱정이면 돼요. 이거면 됩니다. 밥 안 먹었으면 밥 3번 먹어주고 밥 안 먹었으면 5번까지 같이 먹어주는 거예요. 이게 관리자죠. 한 달에 밥값 얼마 쓰세요? 조직원들에게 한 달에 밥값 얼마 써요? 내가 중간관리자로 있을 때 제일 싫었던 게 밥 안 사줄 때야. 진짜 찌찌하잖아. 밥 안 사줄 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일 서운함 느낄 때 언제예요? 밥값 아낄 때 아니에요? 너무 찌찌하잖아. 내가 가동 못해서 밥 안 사주나? 너무 찌찌하지 않아요? 밥 사주는 것만큼은 관리자의 숙명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밥 가지고 찌찌하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 밥 걱정해주고 밥 먹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근사하게 레스토랑 가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맨날 그런 밥 먹어요? 그냥 밑에 있는 식당 8,000원짜리 밥 먹더라도 한 번 더 먹어주고 정말 배불러서 못 먹으면 먹는 거 쳐다보라기라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관계들이 싹 트는 거예요. 그래서 밥 걱정을 좀 해달라. 밥값 아끼지 말라. 세상에서 제일 정말 싫은 관리자는 밥 안 사주는 관리자다. 혼자 어디 가서 밥 먹다 걸리지 말고. 너무 없어 보이잖아. 가서 먹으려면 좀 멀리 가서 드시고 혼자 먹다 걸리지 말고 같이 가세요. 식사 같이 하시고. 저는 관리자는 매니지먼트에 있어서 신뢰, 이 약속 관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나요? 네. 저는 이 약속과 신뢰가 지켜지지 않아서 무너지는 조직을 엄청 많이 봤어요. 엄청 많이. 진짜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조직원이었죠. 누군가의 중간 관리자였죠. 제일 싫은 게 뭐예요? 약속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갑자기 말 바꾸는 거 제일 싫지 않아요? 이렇게 알고 왔는데 저렇게 하는 거 싫지 않아요? 그거 안 하시면 돼요. 그거 안 해도 우리 이 대한민국 이 GA 시장, 이 40만 보험 설계사 시장에 차별화가 됩니다. 이것만 해도 차별화가 되더라고요. 조금만 깨끗하고 정직해도 차별화가 되더라니까요. 왜냐면 세상이 다 어둠이에요, 어둠. 그러니까 조금만 빛이 나면 그게 엄청 커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 진짜 좋은 리더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진짜 깨끗하게, 진짜 투명하게 신뢰와 이 약속 부분에 여러분들이 한번 목숨을 걸어보세요. 그럼 진짜 여러분들 조직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잘 지켜도 조직의 절반은 먹고 가요. 왠지 아세요? 대부분의 조직이 이거 못하거든요. 대부분의 리더들이 이거 못 지켜요. 눈앞에 있는 이익들 때문에 사람들 다 놓칩니다. 다 깨져요. 저도 이런 약속을 안 지키는 분과 단 하루도 비즈니스 안 하고 싶어요. 저도. 근데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키셔야 돼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설령 내가 희생이 따르고 손해를 보더라도
지키셔야 됩니다. 반드시. 저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제도 장치를 구비해 놨어요. 제도 장치라는 게 뭐냐? 바로 이런 거죠. 말이 아닌 서류로 구비를 해 놓는 거죠. 여러분들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지점장이든 본부장이든 지사장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위치에서 서류를 구비해 놓으세요. 이거는 상대를 지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나를 지키는 거예요. 왜냐면 결국 내가 무너지면 조직이 무너집니다. 내가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한 말 내일 안 지키시면 돼요. 정말 무너지기 쉬운 거죠. 투명하게 모두 공개하세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제가 받는 걸 다 투명하게 공개해놔요. 많이 받고 적게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받는 걸 공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쓰는 걸 공개해요.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떤 레버리지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서류에 다 구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기면 서류를 보는 거예요. 저는 처음 이제 조직을 오픈할 때 자체 영업 규정집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영업 규정집 맨 앞에는 어떤 내용이 써있냐면 발기인, 그때 당시 조직을 만들었을 때 함께 했던 사람 이제 4명, 발기인 플러스 본부장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없는 영업 규정 수정은 불가능하다라는 걸 제가 최초부터 그 영업 규정에 이제 박아놨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니잖아요. 제가 최상인데 그걸 박아놓은 거예요. 왜죠? 저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네. 제 마음대로 기분에 따라서 조직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저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놨죠. 매니저는 숫자에 능통해야 돼요. 신뢰가 어디서 깨지냐? 숫자에서 깨집니다. 숫자에 능통하려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다 끌고 있어야 돼요. 다 끼고 있나요? 숫자. 숫자에 자신이 없으면 여러분들 조직 운영에 자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숫자에 능통해야 돼요. 급여, 유지율, 시책, 시상, 회사별 비교. 숫자에 능통하셔라. 숫자의 전문가가 되셔라. 라고 다시 한번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99명의 아군, 1명의 적. 어디에 신경 써야죠? 1명의 적. 99명의 아군한테 신경 써야죠. 그런데 1명의 적을 잘 관리해 주세요. 이거는 그냥 제 경험인데요. 저는 퇴사자를 진짜 잘 보내요. 근데 대부분 같이 있을 때는 잘 하시다가 퇴사하면 완전 찬바람 부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갑자기 퇴사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돌변해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와, 막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그쵸? 근데 여러분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퇴사자 진짜 좀 잘 보내주세요. 저는 퇴사자들, 지금은 이제 조직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는 없는데, 조직이 작을 때 퇴사하면요, 저는 꼭 불러서 밥을 먹었어요. 마지막 식사 꼭 함께 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먹여가지고, 항상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이 부족해서 미안하다. 더 담지 못해서 미안하다. 너의 피로를 채워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더 큰 그릇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네가 어딜 가든 어디에 있든 응원한다. 잘 정착했으면 좋겠다. 이런 따뜻한 메시지. 그리고 꼭 마지막에 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가보고 아니면 돌아와라. 이 얘기 꼭 하는 거예요. 네. 대부분 보낼 때요, 굉장히 쌍스럽게 보냅니다. 가진 욕 다 하면서 유언비어 만들고 아주 판 죽여서 보내요. 막 저쪽 가서 일 못 하시도록 거의 그냥 시체를 만들어서 보내는 분들도 많아요. 왜 그러세요? 함께 하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기여했잖아요. 함께 하는 동안 그래도 잘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보내시냐는 거예요. 물론 잘 못하고 내부에서 문제만 일으키다 나가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나갈 때 따뜻하게 보내달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조직 운영을 잘해도 퇴사자가 발생해요. 무조건 발생합니다. 그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되는데 대부분 닫아버려요. 차단해버리는 거죠. 열어놓으세요. 저희는 퇴사하고 재입사하신 분들이 4분 정도 계세요. 4분 정도. 돌아오시더라고요. 신기해요. 불과 한 달 만에 돌아오신 분도 있어요. 돌아오셔서 무슨 얘기 하셨냐? 와, 여기가 천국이었네요. 여기만한 곳이 없네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어요. 돌아올 길을 열어놓으시라고요. 한 명의 적도 잘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혹시 위에 관리자가 있으신가요? 혹시 중간 관리자세요? 최상이세요? 저는 중간 관리자 때 제일 잘했던 게, 저도 이제 중간 관리자를 10년 했거든요. 상위 관리자를 진짜 잘 모셨어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상위 관리자는 맨날 먹고 쳐놀기만 하고 일도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맨날 하는 일도 없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라고요. 대부분 보면 상위 관리자랑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너무 슬퍼요. 왜 우리 업계가 이럴까? 너무 슬퍼요. 그런데
관계가 좋다면 상위 관리자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왜냐면 이게 레버리지예요. 이게 레버리지라고. 여러분들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후보자가 오면 상위 관리자에게 토스를 해주시고 맡기세요. CIS나 설명회를 상위 관리자들이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시간을 쓰시라고요. 이걸 똑똑하게 운영을 잘 하시는 분들이 정말 일을 잘하세요. 혼자 하시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쓰라고요. 근데 뭐 제가 옆 동료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자를 잘 쓰세요. 내 상위 관리자를. 자, 뭐 철저한 준비 당연히 해야 되죠. 이거는 넘어갈게요. 앞에서 얘기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저는 신입 3차원의 설계사에게 매니지먼트를 초집중해야 하는 시기라고 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 3차원이 지나면 별로 제 이야기 안 듣습니다. 이제 머리가 똑똑해지거든요. 머리가 커져요. 그래서 3차원 안에 모든 걸 끝내셔야 돼요. 3차원. 가능할까요? 딱 90일이면 나에 대한 로얄티를 다 느낄 수 있도록 끝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나만 보도록. 그 90일을 놓치시면 여러분들 절대 이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설계사는 이미 나에 대한 로얄티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4개월, 5개월 돼서 아무리 많은 시간과 비용을 써도 저를 안 봐요. 왜냐하면 나에 대한 평이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매니지먼트를 집중하려면 3개월 안에 끝내세요. 3개월 안에. 조인업도 3개월에 가시고 내가 보여줄 게 있다면 3개월 안에 다 보여주세요. 네. 그래야 나에 대한 로얄티를 많이 갖는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룹이 어디예요? 정답은 없어요. 그냥 제 이야기입니다. 어디 책에 안 나오고 그냥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기준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B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보는 편이고요. C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보는 편이에요. C에 집중해야 되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에요. 뒤에서 더 디테일하게 볼 거예요. 그런데 B에 집중을 잘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성과가 나오니까. A 집중 안 하셔도 돼요. A 집중 안 하셔도 됩니다. 알아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 비전. 대우 맞아요. 대우 안 해주면 삐져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저 태평양 먼 바다에 대한 꿈을 보여주면 알아서 배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게 A. 맞나요? C는요? 배를 어떻게 짓는지 다 알려줘야 돼요. 이게 C. B는요? 자기가 배를 다 지어. 근데 배에서 물이 새. 배가 침몰해. B. D는요? 배도 안 만들어. 꿈도 안 꿔. 그냥 딱 답을 정해줄게요. 관심 끄세요. 답이 없습니다. 관심 끄세요. 여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여러분들 시간, 비용, 노력, 에너지 다 쓰거든요. 하지 마세요. 진짜 제발. D는 그냥 아예 하지 마세요. 적어도 최소한의 본인의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 일은 그래요. 근데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간과 여러분들이 에너지와 비용을 쓸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B와 C입니다. 자, B. 배를 만드는데 배가 계속 부서져요. 유지율. 이런 분들은 유지율 관리를 해줘야 돼요. 배가 계속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쉽이 금방 떨어져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계속 해줘야 돼요. 이런 분들은 뭘로 동기부여가 필요하냐? 회식해야 돼요, 회식. 이런 분들 막 풀어내야 돼. 막 먹어야 돼, 이 사람들. 막 모여서 즐겨야 돼. 회식을 시켜줘야 돼. 이런 분들 계약 잘 나오는데 회식 안 시켜주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회식이 매니지먼트야. 회식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회식도 안 해. 밥도 안 사줘. 이런 얘기 들으시죠? 이런 분들이에요, 회식. 여러분들 워크숍 가야 돼요. 워크숍 가야 됩니다. 펜션 빌려가지고 막 1박 2일 동안 막 흥을 줘야 돼요, 이런 분들. 이게 이제 B에 있는 그룹. 사실은 가장 위험해요. 노력하지 않고 성과가 나오면 대부분 불안정 계약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계약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C는요, 진짜 열심히 노력하는데 계약이 안 나와. 이런 분들은 두 가지입니다. 뭘까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계약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열심히 하는 척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쟤 열심히 하는데 왜 계약이 안 나오지? 열심히 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진짜 열심히 했는데 계약이 안 나온다. 이거는 저는 시간의 문제라고 봐요. 나옵니다. 그걸 누가 못 기다리게요? 본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못 기다려요. 우리가 안달이 나는 거야. 그래서 죽여요, 막. 또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나와? 본인이 더 답답해요. 본인이 더 속상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야, 할 수 있어. 야, 끝까지 해보자.
이런 믿음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죽여버린다고요. 너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나와? 너 5명 만났는데 왜 계약이 한 건도 없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잡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주셔야 돼요.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끝까지 해. 안 되면 같이 해보자. 이런 분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조인업이 필요하죠.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세일즈 프로세스에 다시 점검해주고요. A는 가장 건강해요. 이 사람들 신경 써야 됩니다. 근데 최소화하세요. 오히려 간섭을 싫어하세요. 간섭을 싫어하세요.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삐져요. 이분들도 서운해해요. 왜? 알아서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 뭐가 필요할까요? 이분들한테 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역으로 질문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이 필요하세요? 무엇을 해드리면 좋으시겠어요? 먼저 물어보시는 거죠. 이분들한테는. 끝났습니다. 이분들이 얘기해요. 괜찮아요.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알아서 할게요. 저기 C그룹에 있는 친구들 더 신경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이런 분들 만나면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이런 분들한테 여러분들 진짜 잘하셔야 돼요. 천군만마를 얻으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 여러분들의 그릇이 작아서 놓치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못 담아요, 이런 분들을. 이런 분들을 담아야 돼요. 그래야 조직이 커지고 좋은 분들이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 그릇이 작아가지고 안 담겨. 이런 분들 결국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계속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계속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B와 C에 있는 그룹들을 A그룹으로 옮겨주시는 작업.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최악인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말 해보셨어요? 힘들어 죽겠다. 야, 네가 관리자 해. 네가 해봐. 네 관리자 쉬운 줄 알아? 네가 한번 해봐. 이런 얘기. 야, 돈 없어. 내가 밥 좀 사주라. 이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 내가 네 때는. 이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 우리 관리자 급여는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오버라이드를 가져가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저 오버라이드 받고 있어요. 시책 받고 있고. 그런데 우리 급여 설계사가 주나요? 설계사가 줘요? 우리 급여 설계사가 주나요? 보험회사? 우리 급여를 설계사가 준다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설계사한테 쩔쩔매요. 쩔쩔맵니다. 거의 설계사한테 잡혀 있어요. 오히려 어떤 설계사는 야, 네 급여 내가 주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분들 만나시면 진짜 힘들겠죠. 야, 네 급여 내가 주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해온 매출로 네 급여 받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급여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조직 경영의 대가를 받는 거다. 야, 급여 네가 주는 거 아니야. 네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내가 제공하고 있어. 네가 혼자서 잘 된 것 같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월 3억을 버는 MDRT, COT 영업사원이야. 네가 혼자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아닙니다. 그 사람 또한 관리자의 레버리지를, 총무의 레버리지를, 비서의 레버리지를, 회사가 만들어 놓은 상품의 원수사의 모든 레버리지를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혼자 잘 돼서 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받는 급여는 오버라이드가 아니라 조직 경영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당하셨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아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시고, 내가 당당하지 못한 건 이 이유 때문이죠. 조직 경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직 경영을 하지 않고 대가를 받기 때문에 당당하지 않는 거고, 결국은 조직 경영을 하지 않고 급여를 받기 때문에 대가를 지급받기 때문에 조직이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혹시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조직 경영에 대한 대가가 저는 아직도 부족해요.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저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저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조직 경영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받는 급여 지금 부족하다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데 부족하신 거죠. 얼마나 부족하면 여러분들이 영업 현장을 직접 뛰시겠어요.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다 느끼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